이거는 규리가 실제로 질문을 했던 내용이고, 또 우리가 애들 트레이닝 시키면서 또 제일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일반인 트레이닝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카메라는 그냥 좀 가치 있는 기분 내려고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제목 자체는 목허리 통증 병원에 가시나요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으려고 이렇게 했고, 사실 안에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 줄 요약을 했을 때 트레이닝과 심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가장 많은 부상, 선수들한테는 부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통증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목허리 통증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비특이적 통증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WHO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비특이적 통증이란 거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되지 않는 병리학적 손상으로는 규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WHO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비특이적 요통이 전체 요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90%에 해당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진 지 3년 막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으로 진단되지 않고 MRI, 초음파와 같은 영상 진단으로 규명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서 막상 병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물리치료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회원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선수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트레이너로서 우리는 이런 회원의 비특이적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메이오 클리닉 돼 있죠. 이 메이오 클리닉은 병원이에요. 2023년 미국의 조사,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병원 순위 1위라고 합니다. 세계 병원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연구 같은 경우에 이제 리뷰 연구인데, 리뷰 연구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들을 쫙 모아서 자기들만의 결론을 내린 논문이에요. 여기서 내린 결론에 따르면 15에서 50%에 달하는 연간 발생률을 가진 가장 흔한 병이다. 목 통증이 가장 흔하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집한 다른 리뷰 연구에 따르면 목 통증의 연간 유병률은 37.2%에 달할 정도로 3명 중에 1명이죠. 3명 중에 1명이 목 통증을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병이다. 그리고 특히나 여성 그리고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목 통증이 더 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목 통증은 누구나 겪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런 목 통증을 발생시키고 발달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따로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 오른쪽 4개입니다. 이렇게 4개. 맨 위에 사이코패솔로지, 정신병이에요. 두 번째, low work satisfaction, 낮은 직업 만족도입니다. 밑에 세 번째, poor coping skill은 통증이 내게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poor, 잘못됐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통증 대처 방식의 부재 또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맨 밑에 카타스트로피제이션, 이거는 파국화, 한마디로 멘탈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 전부 다, 결론적으로 4개 전부 다 심리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목 통증을 유발하고 발달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심리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목과 허리 통증, 목허리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대처 지침에 대해서
추천 사항과 비추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리뷰 연구입니다. 유럽 통증 저널의 논문이고요. 저널 수준만 따져도 상당히 좋은 저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 게 목허리 통증이 가장 흔한 질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런 목허리 통증이 회원에게 찾아왔을 때 그 회원은 가장 첫 번째로 리어슈어런스, 안심해라, 어드바이스 앤 에듀케이션, 조언하고 교육해라. 이거는 회원의 지침이기도 하지만 트레이너로서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회원 지침, remain active and exercise, 활동 수준을 계속해서 remain 유지하고 끊임없이 운동해라. 그리고 심리적 테라피를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 추가해서 함께 진행해라. 한마디로 이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reassurance and exercise죠. 안심하고 움직이고 운동해라 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요법들인 그 모달리티 그런 거 있죠. 모달리티 그런 거 하지 말고 엔세즈, 진통제, 파라세타몰, 이거는 이제 뭐 병원 가면은 목걸이 통증으로 병원 가면 많이 주는 약이에요. 이거는 추천할 만한 근거가, 에비던스가 위크하다. 그러니까 추천하지 않는다, 비추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시피 우리 센터에서 많이 하는 모달리티 이런 거, 그리고 트랙션, 견인 치료, 오르소시스, 보조기 착용, 특히 베드레스트, 누워서 쉬는 거 하지 마라. 걷다가 리미티드 유스 오브 이미징, 영상 진단 하지 마라. 이미징은 영상 진단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미징은 MRI와 초음파 진단입니다. 이거 진단하지 말라라는 거지. 그리고 이 논문이 추천과 비추천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이미징을 비추천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애들 어차피 훈련하고 어차피 뛰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움직이고 출근하고 운전해야 되는데 굳이 병원 가서 진단 받아봤자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라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비특이적 통증이 전체 통증의 90%라면 웬만한 사람은 대부분 비특이적 손상일 텐데, 그런 비특이적 손상에 있어서는 이미징을 하지 말라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마찬가지로 추천사항과 비추천사항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마우스 커서 보이죠? 왼쪽 좌상단에 제가 따로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좌상단 빨간 박스 같은 경우에 맨 윗줄 보시면 reassurance 그리고 advice, 안심시키고 조언하는 거를 weak for, 약한 근거로서 추천한다. 그리고 안심시키고 교육하는 거 강하게 추천한다. remain active, 활동성을 유지해라, 강하게 추천한다. 그리고 맨 밑에 bed rest, 누워서 쉬는 거 침상 휴식이라고 하죠. 이거 strong against, 빨간색 돼 있죠. 절대 하지 마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박스 볼게요. 이미징, 영상 진단, strong against, with exceptions.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절대 하지 마라. 여기서 특별한 케이스는 그 비특이적 손상이 아닌 나머지 10%에 해당하겠죠. 그 10% 빼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서전 앤 설저리, 수술은 강하게 추천하는데 특정 그룹에 한해서 추천한다. 제가 생각하는 이 특정 그룹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 1, 2, 3, 4단계로 나누잖아요. 단계별로. 근데 4단계 이상부터는 수술을 하라라고 병원에서 하는데 4단계 밑에는 병원에서도 수술을 하지 말라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 서진이도 3.7단계인데 수술하지 말고 관리해라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4단계 이상에 달하는 특정 그룹 빼고는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밑에 박스 운동 그리고 여러 테라피들과 병행해서 운동 스트롱포 강하게 추천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reassurance and exercise죠. 결론은 안심하고 운동하라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이 연구는 스티브 린턴 박사님의 연구예요. 이 스티브 린턴 박사님은 프로페서 오브 클리니컬 사이콜러지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예요. 심리학 교수죠. 심리학자가 스파인 저널에 척추 저널에 논문을 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한 논문이 되겠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리뷰 논문입니다. 목허리 통증에 그 목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발전시키는 요소들에 대해서 심리학적 부분과 결부시켜서 리뷰 논문을 낸 겁니다. 여기서 이 린턴 박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클리어리 링크드, 이 심리적 문제와 만성 통증은 명확하게 이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생체학적, 생체역학적 요소들보다 더 강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면은 위험을 예측하는 요소로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린턴 박사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심리적 요소를 트레이닝에 추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로 말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테그랄 파트다. 무조건 고려해야 되는 필수 요소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스파인 커버처, 그러니까 척추의 정렬 상태와 목 통증의 연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목의 경추의 정렬이 무조건 경추가 부정렬 상태면 경추 정렬에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통증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원들 또는 선수들 봤을 때 니 지금 거북목 그 정도 진행된 상태면 무조건 아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코인시덴탈, 우연의 일치다. 그리고 not necessarily, 그러니까 경추가 정렬이 무너졌다고 무조건 아픈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렬이 무너진 거랑 넥페인은 코인시덴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뉘앙스예요. 화법과 뉘앙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앞선 논문들하고 이 논문이 저자가 다르니까 그 저자가 각각 가진 화법에서 오는 뉘앙스 차이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앞선 논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선 논문들에서는 추천한다. 추천한다. 근거가 약하다.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우연의 일치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뉘앙스 차이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경추의 정렬, 경추의 정렬이 목 통증에 당연히 리스크 팩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도 더 우리의 심리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BJSM,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이거든요. 그게 이제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인데 이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은 전 세계에서 스포츠 의학 계통에서 가장 유명하고 수준이 높은 연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가 할 거 아니면 솔직히 제 생각에 그냥 여기서 나오는 논문들은 웬만하면 사실이라고 믿어도 될 것 같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냈던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
그러니까 허리 통증에 대해서 10가지 오해와 10가지 팩트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논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1번, 5번, 그리고 9번입니다. 1번은 LBP, 요통은 심각한 질병이다. 5번,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고 움직이는 거는 멈춰라, 그만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9번, 통증은 손상을 알리는 신호고 경고 신호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즉시 쉬어야 된다. 쉴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들이 오해라는 거죠.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10가지 팩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거는 1번, 5번, 그리고 10번입니다. 1번은 지속되는 요통은 두렵다. 근데 위험하지는 않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죠. 통증이 무섭겠지만 뭐 어쩔 수 없다. 위험한 건 아니니까 안심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운동하는 거는 너를 절대 해치지 않는다. 안심해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듯이 재활운동이라는 게 결국에 아픈 상태로 아프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항상 트레이닝에 적용을 하고 있었던 지금 10점 만점에 얼마나 아프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많이 아프다는 건 진짜 경고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트레이닝 시킬 때, 재활을 시킬 때 한 2에서 3 정도 아픈 정도로 계속 시키라 라고 말하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논문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근거로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 인젝션, 주사, 서저리, 수술. 주사와 수술은 일반적으로 너를 낫게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논문들이랑 결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정 그룹에만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BJSM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합니다. 안심하고 움직이라고. 태초에 인간이 났을 때 꼬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점점 꼬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그 꼬리가 퇴화해서 그 흔적 기관인 꼬리 뼈만 남아 있는 거죠. 반대로 기린의 목은 더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뜯어먹기 위해서 점점 목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의 허리와 우리의 목도 마찬가지로 꼬리 뼈가 될 건지 기린의 목이 될 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계속해서 사용해서 진화시키고 발달시킬 건지 또는 사용하지 않고 퇴화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지. 여기서 우리란 트레이너일 수도 있고 회원 스스로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PPT 10장 정도 되는 PPT의 결론은 그거예요. 안심하고 움직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트레이닝 시킬 때 회원 또는 선수의 심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일반인 회원을 맡고 있는데 일반인 회원이 평생 풀스쿼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디스크가 터졌었거든. 그런데 뭔가 될 것 같은 거야.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서 왠지 생각을 해봤고 저는 심리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경고 위험 사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했던 거는 이 풀스쿼트에 대한 깊이 앉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쿼트가 무서워서 못하는 거니까 스쿼트를 뚫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반이니까 스텝박스를 높이 쌓아놓고 다리를 하나하나 올려서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봐라 라고 지도를 했고 그거는 또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인지를 시켰죠. 당신 지금 이거 올라갈 때 높이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높이를 올라가기 위해서 당신이 만든 고관절 접힌 각도를 생각해봐라. 풀스쿼트 내려가는 것보다 풀스쿼트 할 때 고관절 접히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이 접혔는데 이건 안 아프고 잘하지 않냐.
그래서 내 한번 믿고 안심하고 스쿼트 한 번만 해봐라 라고 했더니 평생 못했던 풀스쿼트가 바로 되더라고. 생각보다 특히 일반인에서 또는 한번 다쳤던 사람, 준서 같은 경우에도 한번 다치고 재활하는 과정에서 풀스쿼트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과정상에서 이렇게 안심시키고 움직이게 안심시키고 한번 해보게 만들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마지막 페이지가 움짤이어서 안심하고 움직이세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